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3,400만 명의 차량 여행객들이 한꺼번에 여행길에 올라 휘발유 값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어느 국가들이 비교적 안전하고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연방 예산인 2022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6조 달러를 책정해 인프라와 헬스케어, 교육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는 4차 현금 지원과 학자 융자금 5만 달러 탕감을 놓고 양자택일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최대 쇼핑 잔치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다음 달 21일과 22일 양일간 열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3,700만 명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중 3,400만 명은 자동차 여행객인데요. 한꺼번에 여행길에 오르는 만큼 휘발유 가격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평균 휘발유 값은 현재 3달러 4센트로 1년 전 1달러 97센트에 비해 58%나 급등한 상태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메모리얼데이 연휴 나들이에 쏟아져 나온 여행객들이 60%나 급증하며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미 전역에서는 3,700만 명의 대이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인 3,400만 명은 자동차 여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동차 여행객들은 지난해와 판이해진 도로 분위기에다가 휘발유 값의 급등으로 3달러대 고유가를 감내해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보통 무연 휘발유 값은 갤런당 3달러 4센트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 같은 시기의 휘발유 값은 1달러 97센트였는데 1년 만에 58%나 급등해 있는 겁니다. 미국의 휘발유 값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서는 DC가 3달러 17센트로 가장 비싸고 메릴랜드가 3달러 2센트, 버지니아는 2달러 93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주평균 4달러 18센트로 유일하게 4달러를 넘었습니다. 이어 하와이 3달러 93센트, 네바다 3달러 62센트, 워싱턴주는 3달러 57센트, 알래스카 3달러 32센트로 서부 지역이 훨씬 고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에서는 펜실베니아 3달러 16센트, 뉴욕 3달러 7센트, 뉴저지 3달러 6센트, 미시건은 3달러 5센트, 오하이오 2달러 96센트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부에서는 조지아 2달러 91센트, 노스캐롤라이나 2달러 90센트, 플로리다는 2달러 87센트로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싼 편이며 미시시피는 전국에서 가장 싼 2달러 72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해킹에 따른 셧다운으로 비상이 걸렸던 휘발유 대란은 진정됐지만 한번 올라간 휘발유 값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름 여행 성수기에 돌입하고 있는데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휘발유 값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데이는 전통적으로 여름 여행 성수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유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유조차의 20%에서 25%가 운전자 부족으로 운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부족으로 휘발유 값은 계속 오르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마스크에서 해방되고 첫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는 미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외출을 꿈꾸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국내 여행과는 달리 해외여행은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유럽연합도 백신을 맞은 관광객들의 입국을 허가하겠다고는 하지만 이 나라별로 개방 날짜도 방역 조치 적용 정도도 다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로 여행하는 것이 비교적 쉽고 안전한지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국내 항공 수요가 거의 다 회복된 것과는 달리 미국민의 해외여행은 아직 쉽게 결정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국내 항공여행의 경우 여름방학 성수기를 앞두고 팬데믹 이전 수요의 90%를 회복했습니다. 지난 1년간 필수 여행객이 아닌 이상 관광 목적의 입국을 금지해왔던 유럽연합은 이번 여름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별다른 방역 조치 없이 여행 허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각 나라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PCR 음성 검사서를 요청하거나 자가격리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탑 여행사의 신승철 대표는 현재 7월 이후에 떠나는 크루즈 상품이나 아이슬란드와 그린랜드 같은 지역으로의 여행은 비교적 자유롭다 말합니다. 유럽 여행 상품을 예약하신 분들은 7월 이후에 가시는 것을 예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루즈 같은 것들이 주로 많이 그리스 같은 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은 예약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슬란드, 그린랜드 이쪽은 지금 방역이 그쪽에서 웬만해서는 다 받아들이는 분위기라. 신승철 대표는 현지에 관광객이 몰리지 않는 지금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유럽의 현지 상황이 불투명한 만큼 6월 10일 이후에나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잡는 것이 좋겠다 조언합니다. 현지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유스럽게 여행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더 지금이 여행을 하긴 더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6월 10일 정도는 지나야지. 이런 가운데 스페인은 6월 7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광객에게 입국을 허가하고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등은 곧 개방한다 고지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이 아닌 아이슬란드는 백신 접종자에게 자가격리 없이 입국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태국은 관광객의 입국을 허가하고는 있지만 출발 72시간 전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테스트 결과지와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필수 여행객이 아닌 일반 관광객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모든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민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조언하고 있지만 방문하는 나라가 안전한지의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CDC가 정한 위험도가 낮은 레벨 1에 속하는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 홍콩, 대만, 베트남 등입니다. 반면 브라질과 캐나다, 칠레, 독일, 러시아와 일본, 멕시코 등은 가장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레벨 4에 해당하는 국가들입니다. 해외여행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는 출발 3일 전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연방 예산인 2022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6조 달러를 책정해 인프라와 헬스케어, 교육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등 필수 예산을 제외한 재량 예산은 1조 5,200억 달러로 전년보다 8.6% 늘려 잡았고 그중 국방비는 7,530억 달러로 1.7% 소폭 늘린 반면 비국방 국내 정책 예산은 7,694억 달러로 16%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편성하는 첫 번째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의 세부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고 지루한 마라톤 예산 투쟁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첫 번째 예산인 20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달러로 세계 2차 대전 이래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다만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등 국민의 세금을 받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필수 예산을 제외한 재량 예산은 1조 5,200억 달러 규모입니다. 2022 회계연도에 쓰겠다는 1조 5,200억 달러의 연방 재량 예산은 전년도 1조 4천억 달러에서 8.6% 1,200억 달러 늘어난 겁니다. 그 가운데 국방 예산은 7,530억 달러로 전년보다 1.7% 소폭 늘려잡아 공화당 행정부 시절보다는 적게 증액했습니다. 비국방 부처 예산들은 7,694억 달러로 전년보다 16% 늘려잡았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첫 연방 예산안에서는 인프라와 헬스케어, 교육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바이든 첫 연방 예산안에서는 두 가지 인프라 플랜들인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과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 중에서 내년에 투입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서 170억 달러를 도로와 교량 등 사회 기반 시설 개선에 쓰겠다고 책정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에 130억 달러, 상수도 간 교체에 45억 달러, 차일드케어와 유급휴가 등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88억 달러, 유니버설 프리스쿨 2년 무상교육에 35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첫 연방 예산에서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는 등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안도 적용했습니다. 2022 회계연도의 연방 예산 적자는 1조 8,400억 달러로 GDP에서 7.8%를 차지하며 최악이었던 올해 3조 6,700억 달러에서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국가 부채는 2022년에는 GDP 대비 111.8%, 10년 후인 2031년에는 GDP 대비 117%로 더 올라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는 4차 현금 지원과 학자융자금 5만 달러 탕감을 놓고 양자택일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서민들과 사회초년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물가 급등 등 부작용으로 더 이상의 돈 퍼주기는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중대 결정은 6월 말이나 7월 초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메모리얼 데이부터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인프라 방안과 연방 예산안, 여기에 4차 현금 지원과 학자융자금 5만 달러 탕감안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들 가운데 4차 현금 지원을 한 번 더 또는 연속 제공할지와 학자융자금을 10,000달러가 아닌 5만 달러나 탕감시킬 것인지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첫째, 4차 현금 지원금을 최소한 한 번 더 또는 연속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은 자당 소속 상하원 의원 80명 이상 연판 땅을 돌려 촉구해왔고 청원서에는 220만 명 이상 서명한 사안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4차 현금 지원을 공약할 수는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금 지원을 미리 약속하면 지나친 소비 진작으로 경기가 과열되고 이는 물가 급등을 부채질해 서민 생활고를 더 어렵게 만들고 경기 부양 효과를 날려버릴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는 4월에 3.1%나 대폭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어 여기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는 추가 현금 지원을 지금 당장 약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둘째, 학자융자금을 얼마나 탕감해 줄 것인지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도 민주당 척 슈머 상원 대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학자융자금 5만 달러 탕감에 대해 아이비리그 사립대학교 학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탕감시켜 줄 수 있느냐며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출신들의 학자융자금은 0.3%에 불과해 4,300만 명의 84%인 3,600만 명의 학자융자금 빚을 전액 탕감시켜줘야 한다는 민주당 내 압박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경제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4차 현금 지원과 학자융자금 최대 탕감을 선택할 수밖에 없더라도 우선 인프라 방안과 이를 반영한 연방 예산안의 규모와 범위를 조정한 후 최대한 막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초당적 타협안이든 독자 가결안이든 인프라 방안에 대해서 입법 절차를 시작하는 6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에 4차 현금 지원과 학자융자금 5만 달러 탕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청소기나 헤드셋 같은 소형 가전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대 온라인 할인 행사인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올해는 한 달 앞당겨 6월에 열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41% 늘었는데요. 올해도 이런 변화가 계속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 연중 최대 행사인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다음 달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쇼핑 패턴이 온라인 구매로 바뀌면서 올해도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온라인 최대 쇼핑 잔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6월 21일과 22일 양일간입니다. 미 언론들은 보통 7월로 예정돼 있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올해는 한 달 앞당겨 열리는 것이라며 이번 행사도 100만 개 이상의 물품들이 파격적인 세일가로 제공될 거라 보도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소비 습관이 바뀌면서 2020년에는 온라인 쇼핑이 41%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마스크에서 해방되고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분출하면서 또 다른 구매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다가온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이용하려면 우선 아마존 프라임 회원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회원이 되려면 매달 13달러의 월간 멤버십에 가입하거나 연간 119불을 내야 하지만 30일간의 무료 회원 혜택을 누리고 30일이 지나기 전 회원 가입을 취소해도 됩니다. 현재 아마존은 1억 명이 넘는 프라임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특별 할인 혜택 물품에 대한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에는 아마존 프라임데이 가격의 76%가 같은 해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저렴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가장 할인폭이 큰 제품들은 주로 로봇 청소기, 헤드폰 및 주방기기 등입니다. 헤어 제품들도 40%까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대항하기 위해 다른 대형 소매점들도 할인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월마트와 베스트바이, 타겟도 할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아마존 기프트 카드로 $100 이상 충전할 경우 $10의 추가 금액을 제공하는 만큼 기프트 카드로 아마존 프라임데이 할인 물품들을 구입하면 이 혜택을 이중으로 받는 셈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